안녕하세요, 루시파크루시예요. 제가 수분크림 추천 영상에서 크림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여드름은 스팟 제품들을 이용해서 케어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로 어떤 스팟 제품으로 관리하냐는 질문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트러블 났을 때 사용하는 스팟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트로지나 레피드 클리어예요. 이 제품은 제가 여드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품인데요. 레피드 클리어의 주된 성분은 벤조일 퍼옥사이드예요. 여드름은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은 모공 속으로 직접 침투해서 산소를 투과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드름균을 죽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요.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은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상관없이 모든 여드름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강력해요. 피부에 발라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르자마자 진짜 따갑고 쓰라렸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닦아보면 실제로 그 부분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효과가 강력한 만큼 자극도 진짜 셉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스팟으로 발라야 되는지 모르고 사용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넓게 사용해서 피부가 다 벗겨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스팟으로 발랐다고 하더라도 진정이나 보습 케어를 잘 하지 않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강력한 대신에 자극도 강하다는 점 미리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바르고 나면 살짝 하얗게 굳거든요. 그게 가루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니까 꼭 밤에만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꼭 사용법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디페린 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벤조일 퍼옥사이드보다는 훨씬 자극이 약합니다. 이 디페린 겔에 포함되어 있는 아다팔렌 성분은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부 재생을 빨리 해줘서 여드름 염증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 디페린 겔은 면포성 여드름, 알갱이가 있는 좁쌀 여드름에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바르고 피부가 벗겨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벤조일 퍼옥사이드 보다는 훨씬 자극도 적고 그냥 투명한 겔 타입이라서 바르기도 쉬워서 오돌도돌한 좁쌀 올라왔을 때마다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피부과 병원 화장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에스트라 제품인데요. 이 앞에 보여드린 벤조일 퍼옥사이드나 아다팔렌 성분이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자극 없이 순하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트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여드름 피부에 딱 좋은 성분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는 설퍼, 유황 성분이랑 칼라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설퍼 성분은 항균과 항염에 정말 좋은 성분이고 칼라민은 피부 진정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사용할 때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제형이 크림2 패치라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는 크림인데 이렇게 스팟 부분에 찍어 바르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 부분이 여드름 패치를 붙인 것처럼 패치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굳고 나면 손이나 머리카락 같은 게 닿아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밤에 스킨케어 할 때 패치를 붙이듯이 그 부분에만 콕콕 찍어 바르고 잔 후에 아침에 그냥 물로 세안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유황 온천 갔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살짝 뜨거운 계란 냄새? 이 제품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황의 원래 고유의 냄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극 없고 정말 순하게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보여드릴 게 바로 이 티트리 오일입니다. 여드름 있으신 분들 티트리 오일 사용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티트리 오일은 호주 원주민들이 피부병 치료제로 사용했던 성분이에요. 실제로 이 티트리 오일은 소독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꼭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 아니더라도 티트리 오일 원액을 구하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 제품 하나 구비해서 상비약처럼 집에 두고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 티트리 오일은 항염 항균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을 살짝 소독하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티트리 오일 성분이 조금 들어갔다고 여드름 화장품이라고 해서 광고하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화장품 다 구입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티트리 원액을 하나 구입해 놓고 평소에 쓰던 화장품에 한 방울씩 믹스해서 사용하면 그게 티트리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비싸게 그런 제품 구입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알로에 겔 듬뿍
묵묵하고 이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전체적으로 뭔가 올라올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얼굴에 열이 확 올랐을 때. 그때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마스크팩이나 모델링팩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쿨링감을 느낄 수 있고 바로 피부가 한 1도 정도는 낮아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티트리 오일은 다 원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하면 화상 같은 걸 입을 수가 있어요. 진짜 자극이 세요. 다른 화장품과 믹스해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면봉으로 아주 얇게 딱 그 스팟 부분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문의가 왔던 연고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A 연고인데요. 저도 그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워낙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DM으로 비타민 A 연고는 어때요? 하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사용해보게 된 제품이거든요. 한국에서 구입하려면 스티바 A 같은 크림을 구입하는데 그것도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그 스티바 A랑 비슷한 효능을 낸다 그래서 이 레틴 A 크림을 사왔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이 크림은 여드름을 즉각적으로 없애기보다는 그 자리에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남잖아요. 그 부분을 케어하는데 진짜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저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도 굉장히 여드름으로 크게 또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오늘은 화장을 하긴 했지만 흉터가 거의 안 남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레틴 A 크림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드름 자국 케어와 더불어서 잔주름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모공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색소 침착도 많이 개선되고 피부 결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피부 전반적으로 컨디션을 올려주고 좀 더 어린 피부로 가꿔주는 데는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트러블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연고를 어디다 놨는지 지금 못 찾겠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모낭염에 사용하는 에스로반 연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드름 치료를 아무리 오래 해도 안 없어지는 여드름이 있잖아요. 그건 아마 모낭염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모낭염이랑 여드름이랑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압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나 그 안에 고여있던 게 나오면 여드름이고 그냥 아무리 짜도 물 같은 것만 나오면 그건 모낭염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가만히 있는 여드름을 막 짜볼 수가 없잖아요. 괜히 흉터만 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보통 모낭염은 좀 따갑고 간지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손으로 긁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좀 간지러운 게 느껴지고 진짜 오래 여드름을 치료했는데 안 없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에 에스로반 연고를 사용해보세요. 에스로반 연고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에스로반 연고는 모낭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연고예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좋지 않아요. 모낭염에도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세균성과 진균성으로 나뉘는데 이 에스로반 연고 같은 항생제 연고는 세균성 모낭염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로반에도 효과가 없다 하면 진균성 여드름일 확률이 높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연고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여드름 치료를 하시다가 너무 장기적으로 치료해도 이 부분은 진짜 안 없어진다 하면 그때 한번 모낭염을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드름 났을 때 사용하는 스팟 제품들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루시파크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